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川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보는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그나저나 저는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양말 신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운동하고 조깅하고 들어가서 뉴스 보고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아침 운동을 이렇게 또 조깅을 한 다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뉴스 보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또 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맥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꽂아주려고 했었던 이 맥 게이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온 다음에 맥 게이츠가 지가 알아서 혼자 이렇게 또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법무장관 그 후보에서 이렇게 또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맥 게이츠에 대한 그 윤리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맥 게이츠에 대한 이 윤리 보고서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윤리 보고서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맥 게이츠는 2017년도에 의원으로 이렇게 또 재직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17살짜리 아이랑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아이랑 성관계를 이렇게 또 맺었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가를 이렇게 또 지불했다고 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 정기적으로 이 17살짜리 아이랑 성관계를 이렇게 또 맺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가를 이렇게 또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마약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정황도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약이 그냥 뭐 약한 그런 마약이 아니라 코케인, 엑스터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강력한 마약들을 이렇게 또 흡입을 한 그런 정황도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맥 게이츠가 의원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모든 일들이 이런 불법적인 그런 이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선물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도가 있다고 해요. 뭐 이런 의원들은 선물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의 가치를 이제 넘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부터는 이제 뇌물로 이렇게 또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치가 넘는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뇌물 수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여행도 뭐 여행 상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랬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춘도 뭐 이 17살짜리 뿐만이 아니라 매춘도 이렇게 또 자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성추행비 뭐 성폭행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한 정황이 이렇게 또 발각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주 그냥 썩을 대로 이제 썩어 문드러진 이런 사람을 트럼프는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앉히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또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앉혀지게 됐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더 더러운 짓들이 더 성행이 됐었을지 진짜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맥 게이츠는 이 모든 건에 대해 가지고 이 윤리보고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부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또 막는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소송은 모두 이렇게 또 기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뉴스에 윤리보고서 맥 게이츠에 대한 이 뉴스가 이렇게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인 뉴스로 막 여기저기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맥 게이츠는 지금까지도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정황이 발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7살짜리 아이랑 뭐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뭐 돈도 주지도 않았고 뭐 마약도 하지도 않았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얘는 오로지 트럼프만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아부를 하면서 막 이게 딸랑딸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부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만 계속 이렇게 또 빨았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는 얘 나 아주 그냥 충성인데 라고 하면서 이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앉혀주려고 했다가 이거 너무나 들었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또 튕겨져 나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가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이 루이즈 만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루이즈 만존에가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또 붙잡히게 되면서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뉴욕주로 이렇게 또 옮겨가가지고 지금 재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주에서는 11개의 혐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오늘 이렇게 또 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루이즈 만존에는 이 11개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죄가 없다. not guilty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뉴욕에서 이렇게 또 재판이 열리고 있으면서 법원 앞에서 소규모 지금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루이즈 만존에는 이제 무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을 계속 이렇게 또 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대규모의 이런 시위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루이즈 만존의 변호사는 나와가지고 루이즈 만존에가 공정한 이 재판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루이즈 만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주에서 이렇게 또 기소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또 뉴욕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방에서도 지금 이렇게 또 기소를 해가지고 2건의 기소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주 법원에서 이 뉴욕주에서 먼저 이렇게 또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또 재판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이렇게 또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뉴욕주 법원에서는 뭐 최고 이 무기징역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연방 법원에서는 최고 이제 사형까지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올해 이 연말에 이제 이런 이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보험업계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표출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루이즈 만존에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보험에 가입도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루이즈 만존에는 이 미국에 있는 이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이 보험업계에 대해 가지고 이 보험업자 들이 너무나 그리디하다, 너무나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탐욕스럽게 이렇게 또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쪽지도 있고 뭐 자기가 적은 글도 있고 뭐 성명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서 본다고 하면은 루이즈 만존에는 엄청나게 이 탐욕스러운 이 보험업계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제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또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뭐 CCTV도 찍히고 뭐 이 증거물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빼박이지 않나 이 사람이 이 CEO를 이렇게 또 살해를 한 게 이제 빼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루이즈 만존에는 굉장히 유능한 이 변호사를 이렇게 또 선임을 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경력도 많고 뭐 비싼 변호사를 이렇게 또 선임을 해가지고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루이즈 만존에는 이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무기징역을 받을지 아니면은 사형을 받을지 아니면은
무죄로 이렇게 또 풀려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느 이제 의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 이 하원 의원 곤젤레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곤젤레스 하원 의원이 MBC 뉴스 채널이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의 총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정치적인 그런 그 발언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정치적인 힘이 지금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하원 의원장 이 존슨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임시 예산안을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공화당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잘 합의를 이뤄가지고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그 예산안 너무나 높다. 너무나 이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쓸 바에야 그냥 미 정부 셧다운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트럼프도 나오고 뭐 제이디 벤스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대해 가지고 힘을 이렇게 또 실어주면서 그 예산안은 진짜 쓰레기다. 왜 이렇게 돈을 막 마음대로 쓰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냥 셧다운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존슨이 하원 의원장이 이 임시 예산안을 폐기를 하고 굉장히 축소가 된 이 임시 예산안을 다시 가지고 나와가지고 통과를 시키게 됐거든요.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이제 내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버틸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지금 뭐 발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우리 이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총리 같은 사람이다. 프라임 미니스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곤젤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임시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돈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이 돈의 파워도 있을 뿐더러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치적인 힘까지 이렇게 또 가진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와,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난놈도 이런 난놈이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가장 많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이렇게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으로도 내 힘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돈만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이렇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매체가 이렇게 또 필요한데 그 매체로 이제는 뭐 뉴스 채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트위터를 이렇게 또 점 찍은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진짜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또 산 것이거든요. 프라이버타이즈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트위터를 자신의 X로, X.com으로 이렇게 또 만든 다음에 지금 트위터를 그러니까 이제 X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한테 엄청난 이 기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2억 5천만 달러나 이렇게 또 기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X에다가 엄청나게 계속해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범프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올해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돈도 가장 많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지금 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이렇게 또 하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뭐 거의 대통령급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똑똑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뭐 대통령이라고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면서 대통령급이라고 이거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오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일론 머스크는 미국 태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 조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인들로부터 어마무시한 이 인기를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이렇게 또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도 이 트럼프 이제 편이긴 편인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대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꼭두각시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니까 이런 발언을 이렇게 딴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진짜 대단합니다.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X로 이렇게 또 만든 다음에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또 앉혀두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끼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의 프라임 미니스터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제프 베조스도 엄청난 부자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 올라오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제프 베조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프 베조스는 이 언론을 이렇게 또 가지려고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초부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자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끌어당기려고 이런 매체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칫 잘못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이제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 이 사이버 캡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캡을 아마도 이제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2025년도에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텍사스 주지사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텍사스의 어느 지역에다가 이 사이버 캡을 운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요. 빠르면 내년, 뭐 늦으면은 뭐 내후년 2025년도 아니면 2026년도에 사이버 캡을 벌써부터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어마무시한 이 정치적 영향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진짜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전기자동차, 이 자율주행차, 뭐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계속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XAI랑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는 그 옵티머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옵티머스에다가 XAI의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이거를 아마도 이제 4년 안에 트럼프가 재임을 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 빠르게 이렇게 또 내놔가지고 이제는 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뭐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지금 많이 팔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대로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판다. 그러면은 이 노동력이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 대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지금 이 테슬라 가격이 굉장히 싼 것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 미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 BMW 있지 않습니까? BMW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지금 공장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날이 가면은 갈수록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인공지능의 이 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날이 가면은 갈수록 일을 하는 그 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대요. 계속해가지고 일을 점점점 더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일론
일론 머스크의 이 옵티머스도 이제 조만간 이제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람 일을 이렇게 또 대신한다고 하면은 중국 필요 있나요? 뭐 베트남 뭐 동남아 필요 있나요? 그냥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써가지고 일들을 다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 정부에서 공장들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슈퍼파워는 앞으로도 이제 100년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중국도 빨리 따라오려고 했지만 지금 미국이 막지 않았습니까? AI 칩 같은 거, 최첨단 이 AI 칩을 엔비디아에서 중국에다가 못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는 막혔어. 이 AI 발전하는 속도가.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 이 AI 발전 속도가 미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미래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전 세계 최고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은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마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맥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정신이 이렇게 또 깃들여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의 파워가 지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의 한계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또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뭐 의회에서 계속해가지고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는데, 그런데 실패 사례, 이 마가의 이 힘에 대한 실패 사례도 계속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원 이 다수당 이 대표를 이렇게 또 선출을 하려고 했었을 그 당시에 뭐 스캇 대표, 이 플로리다 뭐 스캇 대표를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캇 대표는 첫 번째 투표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이렇게 또 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는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실패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법무장관의 후보 맥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맥 게이츠를 안 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안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 스스로 이렇게 또 물러났다. 그리고 이 공화당 이 상원 의원들도 이 맥 게이츠가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지는 등 이 트럼프의 입김이 전능적이지는 않다. 뭐 전부 다 이 트럼프 뜻대로는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기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이 단기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추진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단기 예산안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원, 이 공화당 의원들 한 38명 정도가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뜻대로는 이제 전부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입김을 이렇게 또 넣었었던 이 부채 한도 그 뎁셀링 있지 않습니까? 이 뎁셀링 있는 거 그거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 의회에 이렇게 또 상정이 되지도 않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뭐 평가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랑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어느 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좌초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해결을 하려고 방도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래 가지고 그거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어느 한 이제 안건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추진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어떠한 것에 대한 이제 반대는 굉장히 잘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반대를 위한 뭐 반대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 막 비난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안건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이렇게 또 해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 4년 동안 정말 잘 미국을 이끌어 나갈지 좀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와,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뉴욕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7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침 7시에 뉴욕 지하철에서 어느 여성이 앉아가지고 자고 있었대요. 이렇게 또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느 남성이, 그 옆에 있었던 남성이 그 여성한테 이렇게 또 다가가더니만 라이터를 이렇게 또 켜가지고 옷자락에다가 불을 지폈대요. 불을 지펴가지고 이 여성이 결국에는 불타서 사망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CCTV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남성이 이 옷자락에다 불을 지핀 다음에 이 여성이 불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남성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벌인 뒤에 유유히 이렇게 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또 경찰도 있었었대요. 경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드를 이렇게 또 쓴 다음에 그냥 유유히 이렇게 또 빠져나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방서들도 오고 뭐 경찰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불을 끄기는 껐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게 어제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CCTV에 얼굴이 다 찍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빨리 이제 신고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신고가 또 여러 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고등학교 3명이 이 남성을 보고 내가 이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아니 자고 있는 사람한테 불을 지펴가지고 사망케 했다고? 야, 이 뉴욕 지하철 진짜 미친 것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용의자가 신원은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남미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불법 체류자, 뭐 난민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남미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또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체류자 때문에 지금 미국이 뭐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찍어준 그런 표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은 사람들은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췄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제 도심지들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나 시카고나 LA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런 곳들에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여기 이제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또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 뉴욕 지하철은 항상 이제 타고 다닐 때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파나마 카넬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다 이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또 통과를 할 수 있는, 중간으로 이렇게 또 통과를 할 수 있는 파나마 그 카날이 있잖아요. 거기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파나마 카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파나마 카날은 원래 우리 미국 건데 어리석게도 이 파나마한테 넘겨줬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나마 카날을 다시 미국 것으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그런 낌새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파나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파나마 대통령은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또라이 새끼가 남의 나라 카나를 이게 또 먹으려고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또 이제 뭐 트위터 뭐 포스팅 이렇게 또 막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파나마 카날은 우리 파나마 나라 것이다. 그리고 이 파나마 이 카날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 파나마 카날 이 운임비에 대해서는 수요와 이제 공급에 따라 책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파나마 카날은 우리 이 파나마 나라 것이면서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이제 파나마 나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소셜 그 네트워크 거기에다가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또 적으면서 사진을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또 올렸다고 파나마 카날에다가 미국 국기가 꽂힌 그런 사진을 이렇게 또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뭐 미국에 사는 입장으로는 이게 미국 것이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좀 너무나 깡패 짓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파나마 카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든 게 맞다고 합니다. 1900년도에 미국이 이 파나마에 가가지고 이 파나마 카날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이 파나마에 카날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미국이 물자를 이렇게 또 옮길 때 배로 이렇게 또 옮기면 훨씬 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파나마 카날이 없다고 하면은 뭐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엄청나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나마 카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서부에서 뭐 동부로 가고 그럴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파나마 카날을 1900년도에 이렇게 또 만들어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이 1977년도에 파나마 카날은 1999년도에 이제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조약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이 파나마 카날이 파나마한테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한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25년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나다 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더니만 그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파나마 카날을 낼름 지금 미국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기는 싫어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 그 이기적인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가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어게인 이라고 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좀 깡패 짓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을까요? 그리고 누가 미국이랑 거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다른 나라들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나댄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조금 이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어제 이 아리조나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연설 같은 거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트랜스젠더 문화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워크라고 해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생각 뭐 얘기를 하면서 뭐 트랜스젠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면서 뭐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법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 문화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 이런 계속해가지고 관련 정책들이 뭐 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미친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각성 문화, 이 워크 그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금 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학교 내에서도 뭐 트랜스젠더를 뭐 옹호를 하면서 뭐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내가 다 폐기를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는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아니 성이 2개지 3개가 말이가 됩니까? 성은 딱 2개예요. 남자 여자 딱 2개고,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이지 뭐 제3의 성이 있다네 만다네 이런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짜증났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 트랜스젠더에 관련이든 그런 이제 법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내가 다 철폐를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아주 그냥 강하게 지지를 하고요, 트럼프. 그런데 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의원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제 반대적인 그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곧다이 거 없죠.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좀 막무가내이지 않습니까? 좀 이제 독재자적인 그런 성격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이 내각을 이렇게 또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캐비넷에 이렇게 또 꾸리고 있는데 그 캐비넷 행정부를 이렇게 또 구성을 하는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역사상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의 이 캐비넷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은 이 11명의 이 캐비넷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자산은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 자산을 다 모아둔다고 하면은 핀란드, 칠레, 뉴질랜드 GDP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 역사상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캐비넷이 이렇게 또 되면서 행정부를 이렇게 또 꾸리게 되면서 좀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앞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이 이제 행정부를 이렇게 또 꾸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수많은 이런 이제 법규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억만장자들을 위한 그리고 기업들을 위한 그런 법규들만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은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 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는 중산층들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저소득층들 굉장히 힘든 4년을 맞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내각을 뽑는 게 지금 뭐 미 역사상 가장 부자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하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답답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독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독일에서 어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난민이 차량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데 차량을 이렇게 또 돌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5명의 이제 사망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잡고 보니까 난민이었다. 2006년도에 이 난민 자격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독일로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면서 독일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또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이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요. 반이슬람적인 그런 사람이면서 굉장히 좀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해가지고 분류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내에서 이 난민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뭐 이민자들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독일이라는 이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히틀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민족주의를 이렇게 또 내세워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을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문화가 다시 꿈틀거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섭네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또 이 잘못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누이친다고 하면서 이제 뭐 난민 같은 거 많이 받아들이고 뭐 이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를 시키게 되면서 이 이민자들 그리고 뭐 난민들 굉장히 많이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또 벌이킨다. 그러면은 지금 이 독일에서도 이 난민 같은 거 이제 막고 그리고 이민자들 넘어오는 것들도 이렇게 또 다 막고 그리고 이 독일 내에 있는 이민자들도 좀 핍박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원인 제공 난민이 하지 않았습니까? 난민이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 독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크리스마스 이 마켓이 이렇게 또 열렸을 그 당시에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차량을 몰고 이 마켓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일이긴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반이슬람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짓에 이렇게 또 벌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상반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민자이다. 이 난민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얘기들이 지금 독일 내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 근처에 이 실비치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실비치에서 어느 이제 흑인 3명 여성이 이 도둑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붙잡혔대요. 네, 경찰한테 이렇게 또 붙잡혔는데 뭐 1,000달러 훔치고 뭐 600 몇십 달러 이렇게 또 훔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두 명이 이렇게 또 붙잡히게 되면서 이 두 명이 경찰차 뒤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 CCTV가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프로포지션 36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훔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펠로니 이제 중범죄로 이렇게 또 이제 분류가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법안에 이렇게 또 통과가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달러 아래로만 이렇게 또 훔친다고 하면은 중범죄가 아니라 이제 경범죄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좀도둑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막 훔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경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훔친다고 하더라도 1,000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훔치면은 깜빵에 가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도둑질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지션 36가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훔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중범죄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또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차 뒤에 있는 이 여성, 이 흑인 여성 두 명이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는데 우리 1,000달러 아래로 훔쳤는데 이거 경범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여성이 이제 프로포지션 36 뭐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펠론이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CCTV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뉴스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훔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펠로니 중범죄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 요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아니 1,000달러를 훔치던, 이 1,000달러 이상을 훔치던 1,000달러 아래를 훔치던 어쨌든 간에 이 도둑질 아닙니까? 이 도둑질을 가지고 뭐 1,000달러 안에면은 이 경범죄고 1,000달러 위로 훔치면은 뭐 중범죄고 요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 좀도둑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뭐 아무런 변동 없이 0%이고 그리고 이 나스닥은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우존스는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27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 주간이지 않습니까? 휴일이다 보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이제 적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장 마감하는 시간이 이제 1시로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일찍 이렇게 또 장을 마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좀 이제 매파적으로 이렇게 또 0.25%만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또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지금 뭐 10일 연속 계속 다우존스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은 지금 뭐 조금 이제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산타 랠리라고도 하죠. 이제 11월 이제 지나면서 이제 산타 랠리가 아직도 좀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인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스펜딩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 랠리도 이제 다음번에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혼다하고 이 닛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혼다하고 닛산하고 아마도 지금 합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공식적으로 혼다하고 그리고 이제 닛산이 합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혼다하고 닛산하고 실제로 이 합병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차량을 이렇게 또 파는 그 기업은 혼다하고 닛산이 그러니까 세 번째로 혼다하고 닛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도요타, 두 번째는 복스웨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현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를 제치고 혼다, 닛산이 이제 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혼다하고 닛산이 이렇게 또 합병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뭐 시너지, 뭐 하이브리드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들이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공유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것들도 이제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막 공유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비용 절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면이 많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합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온 이유는 지금 이 닛산이 지금 뭐 망할랑 말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닛산은 조금 이제 안습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또 안습이면서,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이제 대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혼다나 닛산이나 약간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합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이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제 대항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힘이 더 이렇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혼다하고 닛산하고 이렇게 또 합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혼다하고 닛산하고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제 1월 달까지 이제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려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과연 혼다하고 닛산하고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이 NXX GTR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